네,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국내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이 사실 물론 정부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이 나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국토부 장관 뭐 어디 뭐 장관 해갖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해서 법을 많이 바꿔서 최대한 그래도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죠.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사업을 한 지 좀 되셨잖아요. 한국의 이런 그 부동산 변해야 한다. 뭐 문제점들 네.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? 구체적으로 그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. 네. 좀 세도 괜찮아요. 네네. 센 거를 못해서. 네네, 그냥 해주세요. 우선 요즘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인 것 같아요. 전세 사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국에선 정말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선 찾아볼 수가 없죠. 전세 사기, 우선 미국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사기 없고요. 그리고 허위 매물, 다 전속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로, 뭐 레드핀 혹은 네오집스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주소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소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허위 매물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그걸 집주인도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 다 명시가 돼 있어야지. 한국 부동산도 전속 계약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.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 놓으면은 허위 매물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.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보에 공유해야 돼요. 정보에 공유를 해서 누구든지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해야지만 그런 매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 큰 돈이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, 뭐 허위 매물 때문에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허위 매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 집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는 복층 빌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음악도 좀 틀고 러닝머신도 좀 하고 싶은데 당연히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직방에서 보면 되게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되게 젊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 작지만 나름 알찬 복층 빌라 있는데 네네. 이제 그 직방에서 연락하고 갔어요. 갔는데 이제 가면 딱 매물이 달라요. 사장님 사진 한 달에 사실 이 매물은 나갔고요. 하고 다른 거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나 이거 사진 보고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. 이게 매물이 없던 거랬는데 하나 더 보여주겠대요. 그리고 또 가요.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비싸. 그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이거를 약속해서 갔다가 뭐 한 4번, 5번? 그때 그 직방에 있는 매물 아예 그냥 안 봅니다. 그냥 부동산 가서 직접 그냥 아날로그로 좀 보게 되는데 그 허위 매물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. 네네.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없나요? 아무래도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죠.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소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부동산 제가 또 주변에 부동산 중개 부모님들이 하신 세대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중개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하고 다 필요 없고 집주인 전화번호 싸움이에요. 건물주나 아니면 집주인 전화번호 하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주소를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직방에서 보면 내가 어느 집 봤어 괜찮은 집 있어 그러면 주소 안 적어주고 둥그렇게 해갖고 이 바운더리 여기 어딘가 집이 있다. 그렇죠. 나는 정확히 집을 알아서 이제 뭐 교통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이렇게 아예 오픈을 하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.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. 다 그렇게 돼 있어요. 전속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 주소 기반으로 학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다 그냥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. 그게 시간도 세이브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1, 2억 들어가는 거 아는 겁니다. 기본이 뭐 4, 5억대는 들어갈 텐데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. 제가 불인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거래에 대한 그 체계만큼은 정말 깨끗하네요. 맞습니다. 한국은 이런 게 또 안 돼 있다. 그리고 또 아까 세금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장관이다.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국에 좀 아쉬운 좀 뭐 부동산의 뭐 세금법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바꿨으면 하는 법이?
그게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부 자체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필요한 거고,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이제 필요한 건데, 저는 그것도 딱 미국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, 그리고 이중과세는 없도록 상속 증여세 없애는 게 저는, 그러니까 없애다기보다는 이제 면제 구간을 확대를 해주는 게,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유세는 한국보다도 훨씬 많이 내나요? 보유세가 매매가 기준으로 약 한 2에서 2.49%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유세는 굉장히 높아요. 그 보유세 연으로 내는 건가요? 1년에 이제 나눠서 낼 수도 있고요. 통상 1년에 2번, 혹은 내가 12달에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12달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. 12달 나눠서 내는 거 좋다.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네네. 알고 있거든요. 네네.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억대 정도 아파트 하면 뭐 20얼마씩 2번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미국은 이거를 그 열 몇 번에 나눠서 내는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다 1년에 2번씩 네, 그렇게 내고 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세 비율이 한국보다는 조금 높고 높다. 대신 나머지 세율은 훨씬 낮다. 네.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럼요. 어떻게든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맞아요. 세금이 필요하고 맞아요.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랑은 다르게 기업도 물론 우리나라 좋은 기업 많지만 부동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산이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세수를 많이 걷어야 맞아요. 되죠. 네.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네. 네네.